네, 안녕하세요. 포포트 한국판 편집장 정지훈입니다. 포스테코글루호가 이제 출항을 했는데요. 저는 웨스트햄전에서 아쉽게 2대3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패배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했는데요. 아무래도 토트넘 팬들은 좀 공격적인 축구를 많이 기대했었는데 그 기대만큼 공격적인 축구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수비력에 있어서는 분명히 아쉬움이 남았지만 공격적인 변화라든가 공격 작업, 빌드업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긍정적인 신호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손흥민 선수는 지난 웨스트햄전에는 출전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번 레스터시티와의 이제 프리즌 두 번째 경기겠죠. 레스터 전에는 감독과 대화를 하고 정상적인 훈련을 소화하면서 출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이 이제 손흥민을 중심으로 좀 마케팅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메인 스폰서인 AIA와 인터뷰를 통해서 힘든 시간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라면서 부활을 다짐했습니다. 이 내용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테코글루호가 출항을 했습니다. 지난 웨스트햄전에서 프리시즌 첫 경기를 치렀는데요. 결과는 2대3 패배입니다. 이게 만약에 판정승이 있었다면 아마 토트넘이 승리를 했을 것 같은데 경기 내용만 보면 사실은 토트넘이 계속 주도권을 가져갔던 경기입니다. 점유율을 보면 실제 점유율을 보면 72% 대 28% 거의 7대3 축구를 했고요. 슈팅에서도 총 32개의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그중 13개 유효 슈팅을 만들었고 웨스트햄은 7개의 슈팅 중에서 4개의 유효 슈팅 그리고 3골을 기록했습니다. 그 실점 과정을 보면 전반전에는 약간 세트피스에서 2번의 실수가 나와가지고 실점을 허용했고요. 세 번째 골, 결승골을 허용한 장면에서는 토트넘이 계속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쳤지만 그때 압박의 지점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압박 라인을 거의 중앙까지 많이 끌어올려서 압박을 했는데 그 압박에서 한 번에 딱 미스가 나오니까 바로 역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햄이 깔끔한 역습과 속도감 있는 전개를 통해서 득점을 했고 토트넘은 그 한 골을 더 내주면서 이제 3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이 경기에 손흥민 선수는 배려 차원이겠죠. 저와 그때 한준 기자도 그때 스퍼스 TV, 그러니까 스퍼스 플레이를 통해서 토트넘 공식 중계를 했었는데 그때 뭐 특별한 부상 이슈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외에 뭐 특별한 코멘트는 없었지만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 뭐 스포츠 탈장이라든가 안아골절 이런 부상들이 또 많았고 이번 여름에 좀 많이 휴식을 좀 취했고요. 그리고 아직은 부상 여파가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합류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배려 차원에서 제외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웨스트햄전에서는 케인, 솔로몬, 메디슨, 클루스키가 전반에 공격진을 구성했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선수는 역시 메디슨인데요. 뭐 창의적인 플레이메이커 10번 롤을 할 수 있는 선수고 레스터의 공격을 책임졌던 선수입니다. 뭐 지난 시즌 공격 포인트 상당히 많았고요. 하지만 이날 첫 경기에서는 조금은 아쉬운 모습을 보였고 오히려 손흥민 선수의 백업으로 좀 평가를 받고 있는 솔로몬 선수가 상당히 가벼운 움직임, 이스라엘 아자르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상당히 드리블이라든가 이런 탈압박이라든가 그리고 뭐 몇 차례 번뜩이는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뭐 케인의 존재감이 여전했고요. 쿨루세스키는 조금은 뭐 조용했지만 그래도 제 몫을 다 해주면서 공격진을 구성했습니다. 후반에는 골키퍼를 제외한 필드플레이 전원을 교체했는데요. 공격진도 히샬리송, 페리시치, 로셀소, 디바인 나왔습니다. 확실히 공격적인 플레이는 인상적이었고요. 특히 로셀소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메디슨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만 로셀소도 그 자리를 충분히 해줄 수, 그 자리, 그러니까 10번 롤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선수고 로셀소가 이제 임대에서 돌아왔는데 상당히 창의적인 전진 패스를 여러 차례 뿌려줬습니다. 그 찬스를 뭐 히샬리송이 살렸다면 아마 결과는 바뀌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로셀소의 활약은 충분히 인상적이었고 어쨌든 공을 잡았을 때 앞으로 전진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선수가 나왔다라는 점. 크리스티안 에릭센이 이제 팀을 떠나고 나서 이 로셀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는데 생각보다는 경기력이 좀 부진했고 결국에는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돌아와서 주전 경쟁을 예고하고 있고요. 메디슨과 로셀소라는 10번 유형의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 토트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전술적인 역량도 상당히 들어볼 수 있었어요. 특히 후반에는 에메르송을 인버티드 풀백, 그러니까 라이트백이지만 가운데로 움직이게 해서 빌드업을 도와주고 또 몇 차례 공격 작업 과정에서 날카로운 킥을 통해서 찬스를 만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건 압박 지점이 상당히 높았어요. 전반부터 강하게 압박을 하고 여기서 끊어내면 바로 역습을 시도하고 공수 전환에 상당히 빨랐던 축구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수비력이 문제였겠죠. 다이어가 이날은 제외가 됐고 로메로, 탕강가, 산체스 이런 센터백들이 나왔는데 로메로 선수를 제외하면 어떤 선수도 낙점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수비력이 상당히 아쉬웠고 토트넘이 이번 여름 이적시장, 남은 이적시장 동안 센터백을 보강하려는 이유를 보여준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네,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최악의 수비에 가까웠습니다. 도어티는 최근에 이제 울버햄튼으로 이제 이적을 했고요. 산체스 선수도 이적이 임박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산체스가 아쉬운 선수죠. 그러니까 예전에 토트넘이 한창 전성기를 누릴 때 벨기에 듀오죠. 알더베이럴트와 베르통원 있을 때가 전성기였는데 그때는 수비에 대한 안정감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하지만 그 선수들이 이제 떠나고 나서 산체스, 그 당시에는 상당히 큰 돈을
손을 들여서 영입한 선수인데 어쨌든 적응에 문제가 있었고 경기력도 좀 기복이 있었고 결국에는 주전에서 밀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600억 정도에서 100억에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토트넘 입장에 좀 씁쓸한 영입이 됐던 선수입니다. 유럽 축구에서 공신력이 높은 전문가죠. 파브리시오 로마노가 지난달 16일날 산체스는 올여름 토트넘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새로운 경험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팀을 찾기 위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행선지는 스페인 라리가에 베티스가 유력합니다. 스트라스부르와 갈라타사라이 등이 산체스와 협상을 했지만 베티스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고요. 이탈리아의 유력 기자 니콜로 스키라는 22일 최근이죠. SNS를 통해서 베티스가 토트넘의 산체스 영입을 위해 적극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다. 또 이탈리아 매체 투토 메르카토 웹 역시 산체스는 베티스행이 유력하다. 이적료는 700만 유로 한 99억 라고 밝혔는데요. 어쨌든 한 600억 정도에 사서 100억에 팔아야 되는 상황이 토트넘의 아쉬움을 감출 수 없게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웨스트햄전에서도 확인됐듯이 토트넘은 수비 보강이 절실합니다. 그 이란으로 유력한 후보 미키 반더벤과 또 에드몽 톱소바가 있습니다. 먼저 반더벤은 2001년생 네덜란드 출신의 센터백이고요. 제2의 반다이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193세 장신이고 제공권 장악 능력이 강점입니다. 그 제공권뿐만 아니라 왼발에 능하고 측면까지 소화 가능하기 때문에 반더바이크의 좀 후계자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탑소바는 레버쿠젠 소속의 센터백이고요. 1999년생입니다. 이 선수 중에 상당히 장신이고요. 빠른 발이 강점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대 축구의 센터백들은 스피드를 갖추지 못하면 살아남기 조금 힘들죠. 왜냐면 라인을 워낙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 뒷공간 커버를 위해서는 스피드가 빨라야 되고 최근에 해리 메가이 같은 조금 발이 느린 수비수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 있습니다. 어쨌든 반더웬과 탑소바 모두 기본적인 대인박 능력이 좋고요. 빌드업에 강점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로메로가 어쨌든 이제 주전을 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봤을 때 다이어가 좀 부진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빌드업과 맨마킹이 능하고 또 상당히 어쨌든 볼플레잉을 좀 할 수 있는 선수들을 찾고 있는 토트넘입니다. 어쨌든 토트넘은 무조건 한 명의 센터백을 영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뒤에 애슬레틱 유력지죠. 최소 한 명의 센터백을 영입하는 것은 이번 이적 시장 최대 목표다. 가장 유력한 후보는 반더벤과 탑소바다 라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데뷔전에서 증명됐잖아요. 웨스트햄전에서 너무 수비가 불안했기 때문에 토트넘은 수비 보강이 절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지금 착실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비진에 이어서 불안한 중원도 개편 대상입니다. 호이베르 선수가 핵심이죠. 그러니까 중원의 핵심인 호이베르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강하게 링크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디 애슬레틱 보도입니다. 호이베르와 토트넘이 이번 여름 이별을 고려하고 있다. 아틀레티코가 그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도를 했고요. 또 유력 기자죠. 3위 목벨 기자는 호이베르의 아틀레티코 이적은 느리지만 조금씩 진전을 보이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토트넘은 이제 대체자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대체자 후보가 선정이 됐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된 선수가 바로 첼시의 유망주죠. 코너 갤러거 선수입니다. 갤러거는 이미 지난달 호이베르 이적설이 떠올랐을 때도 토트넘과 연관이 됐던 선수고요. 첼시 소속으로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임대를 떠나서 두각을 드러냈고 지난 시즌 첼시로 돌아와서 30경기 이상을 소화했습니다. 미래가 청창한 선수지만 첼시와의 동행 여부, 지금 첼시가 워낙 큰 돈을 쓰면서 많은 선수를 영입했잖아요. 동행 여부가 불투명하면서 토트넘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스톤빌라의 더글라스 루이스입니다. 토트넘이 주시하고 있는 선수고요. 지난 여름에는 아스널과 긴밀하게 연결됐던 선수입니다. 네 시즌 동안 아스톤빌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소화했고요. 지난 시즌에도 리그에서만 37경기 많은 경기에 출전하면서 6골 6도움을 기록하는 뛰어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여름에 빅클럽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선수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셀타비고의 가브리 베이가다. 이 선수인데요. 2002년생으로 어린 선수지만 2022-23 시즌에 셀타 중원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고 공격적인 능력이 돋보이는 유형입니다. 지난 시즌 리그 36경기에서 무려 11골 4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도 베이가의 영입을 고려하고 있을 만큼 잠재력이 뛰어난 선수라고 평가받고 있고 토트넘은 호이비에르가 떠났을 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비수마를 더 지난 시즌 약간은 부진했던 2부 비수마를 많이 중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수마를 중심으로 좀 중원을 개편하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수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 세 선수들이 링크가 되고 있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제 손흥민 선수의 소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웨스트햄전에서는 어떻게 보면 배려 차원에서 큰 부상 이슈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훈련도 전날까지 소화를 했고 어쨌든 배려 차원에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운동장에서 팬들과 또 인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토트넘 메인 스폰서죠. AIA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상당히 멋있는 말들을 많이 했어요. 지난 시즌 아무래도 스포츠 탈장, 안아골절 부상으로 인해서 제 컨디션이 아니었고 시즌 내내 좀 어려움이 있었고 여기에 또 카타르 월드컵까지 포함해서요. 많은 경기를 소화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부활을 다짐했는데요. 힘들었던 시기는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 우리는 모두 성공을 원한다. 하지만 때로는 성공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 때도 있다. 마치 터널 같다. 어둡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만 보고 간다면 빛을 볼 수 있다. 아주 밝은 빛을 말이다. 난 그 빛을 보기 위해 항상 올바르게 나아가길 원한다. 분명 어려운 시간들이 성공적인 시간보다 더 많을 수 있지만 그런 힘든 시간들이 날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고 믿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시즌 부활을 예고했고요. 또 본인 스스로도 지난 시즌 손흥민답지 않았다. 이번에는 손흥민다운 경기를 보여주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웨스트햄전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레스터전은 출격을 예고하고 있고 구단 공식 훈련 영상이 이제 떴거든요. 그 영상을 보면 손흥민 선수가 이제 축구화를 가지고 훈련장에 들어올 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렇게 싹 안아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손흥민 선수도 밝은 미소로 답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이후에도 이제 동료들과 훈련을 진행을 했고요. 뭐 엄청 강도가 높은 훈련은 아니었지만 몸을 풀고 공을 가지고 훈련을 하면서 미니게임까지 소화를 하면서 레스터전을 출격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가 이제 레스터전은 출격이 가능한 상황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훈련을 제대로 소화했기 때문에 뭐 짧은 시간이라도 좀 부여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드디어 이제 10번 롤, 그러니까 크리스찬 에릭센이 떠나고 나서 토트넘이 좀 부진을 겪었는데 그때 가장 많은 평가들이 창의성이 부족하다. 미드필더에서 창의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10번 유형의 미드필더가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결국에 오랜 시간 공들였던 메디슨을 영입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메디슨의 전 소속팀인 레스터인데요. 이 토트넘과 경기를 하게 됐죠. 어쨌든 손흥민 선수도 복귀할 가능성이 높은 경기고 손흥민과 케인이 나왔을 때 메디슨 또는 로셀소가 어떤 패스를 뿌려주고 창의적인 플레이를 펼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수비진이 계속 불안했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떻게 전술적인 변화를 가져가고 보완 작업을 했는지도 주목해볼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중원 조합, 그 다음에 공격 조합에 있어서는 손흥민, 케인, 클루세스키 또는 히샬리송 여러 선수들이 있고요. 중원에는 메디슨 또는 로셀소가 10번 롤, 그 다음에 은돈벨레도 임대로 돌아와서 꽤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지난 경기에 나오지 못했는데요. 어쨌든 중원에도 많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조합을 할지, 그리고 포백도 어떻게 조합을 할지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손흥민 선수가 본격적인 출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토트넘 프리시즌 일정을 살펴보면요. 웨스트햄전 이미 경기를 치렀고요. 현지 시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3일날은 레스터 시티와 경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26일 라이언 시티 세일러와 또 경기를 합니다. 이후에 샤흐타르, 그 다음에 바르셀로나와 한 번 더 평가전을 갖고요. 이후에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이죠. 브렌트포드 김지수 선수, 그러니까 대한민국 센터백 유망한 센터백인데요. 이제 브렌트포드로 이적을 했습니다. 1군으로 나올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어쨌든 김지수 선수가 있는 브렌트포드와 손흥민의 토트넘이 개막전부터 맞대결을 펼칩니다. 네, 저는 포포트 한국판의 정주현 편집장이었고요. 앞으로 한준TV를 통해서 다양한 축구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